왜 같은 말을 자꾸 들으면 의심보다 믿음이 먼저 생길까? 이상하지. 처음엔 아닌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맞는 말처럼 들려. 오늘은 그 이유를 볼 거야. 뇌를 속이는 착각적 진실 효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7가지 심리 법칙까지 같이 정리해보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 진실을 확인한 뒤에 믿음이 생긴다고. 그런데 실제 뇌는 반대로 움직일 때가 많아. 먼저 익숙함을 만들고 그 익숙함을 안전하다고 느껴. 그리고 그 안전함을 진실에 가까운 감각으로 바꿔버려. 그래서 반복은 단순한 노출이 아니야. 믿음의 바닥을 먼저 까는 작업이야. 처음 들었을 땐 이상한 말이었어도 3번째쯤 들으면 낯설미 줄어. 5번째쯤 들으면 반박할 에너지가 줄어. 그 다음부터는 판단이 아니라 느낌이 앞서. 왠지 맞는 것 같아. 어디서 많이 들었어.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 이 문장들이 바로 내가 진실 대신 익숙함을 붙잡을 때 나오는 신호야. 이게 무서운 이유는 뇌가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야. 오히려 효율적이기 때문이야. 세상 정보를 하나하나 검증하면 너무 지쳐. 그래서 뇌는 자주 본 것, 자주 들은 것, 쉽게 처리되는 것을 먼저 믿으려 해. 편하게 이해되는 말이 더 진실처럼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 있어. 쉬운 말은 자주 이기거든. 첫 번째 법칙은 처리 유창성이야. 어렵게 들어오는 정보보다 매끈하게 들어오는 정보를 더 신뢰해. 문장이 단순하고 말투가 익숙하고 여러 번 들었으면 뇌는 그 내용을 덜 경계해. 이건 사실 판단이 아니라 에너지 절약이야. 이해가 쉬운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닌데 뇌는 그 둘을 자주 헷갈려. 두 번째 법칙은 노출의 착각이야. 자주 접하면 호감도 올라가고 경계도 낮아져. 사람에게도 그렇고 문장에도 그래. 처음엔 의심했던 주장도 계속 눈앞에 나타나면 거부감이 달아. 그러면 내용 자체가 설득된 게 아니라 낯설미 사라진 것뿐인데도 우리는 설득됐다고 느껴. 이 차이를 놓치면 쉽게 흔들려. 세 번째 법칙은 기억의 압축이야. 뇌는 출처보다 결론을 더 오래 남겨. 누가 말했는지, 왜 말했는지, 어떤 맥락이었는지는 지워지고 마지막 문장만 남아. 그래서 한번 퍼진 말은 나중에 출처가 흐려져도 계속 살아남아. 결국 기억 속에서 검증은 빠지고 문장만 남아 진실인 척 자리를 차지하게 돼. 문제는 이 효과가 뉴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관계 안에서는 훨씬 강해져. 누군가가 반복해서 너는 예민해. 넌 원래 기억이 부정확해. 너는 혼자선 잘 못해. 같은 말을 하면 처음엔 화가 나. 그런데 오래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흔들려. 혹시 내가 진짜 그런가? 이 질문이 시작점이야. 특히 가까운 사람의 말은 방어가 늦어. 낯선 사람보다 익숙한 사람의 말이 더 빨리 스며들어. 사랑, 우정, 가족 같은 관계는 기본 신뢰가 있거든. 그래서 반복된 평가는 사실처럼 박히기 쉬워. 가스라이팅이 무서운 이유도 여기에 있어. 대단한 거짓말보다 작은 문장을 오래 심는 방식이 더 깊게 남아. 집단도 똑같아. 여러 사람이 비슷한 말을 하면 우리는 내용보다 분위기에 설득돼. 회사, 학교, 커뮤니티처럼 소속감이 중요한 곳일수록 더 그래. 다들 저렇게 보는데 내가 틀렸나? 이 생각이 드는 순간 판단 기준은 사실에서 관계로 옮겨가. 사람은 진실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소속을 잃기 싫어하거든. 더 깊은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 반복된 말은 생각만 흔드는 게 아니야. 자기 이미지까지 바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문장이 생기면 행동도 그 문장에 맞춰 움직여. 나는 발표를 못해. 나는 늘 관계를 망쳐. 나는 끝까지 못 가. 처음엔 남이 심은 말이었는데 나중엔 내 목소리처럼 들리게 돼. 이때 생기는 게 자기암시의 고리야. 믿음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다시 믿음을 강화해. 불안해서 피하고 피해서 경험이 줄고 경험이 줄어서 더 못 믿게 돼. 그러면 처음 문장은 더 단단해져. 반복된 말이 진실이 된 게 아니라 그 말을 따라 산 결과가 증거처럼 쌓인 거야. 이건 꽤 많은 사람이 겪어. 광고도, 정치도, 콘텐츠도 이 원리를 알아. 자극적인 문장을 반복하고 짧은 문장을 밀어붙이고 감정을 먼저 흔들어. 그 다음 사람은 스스로 결론을 낸 것처럼 느껴. 하지만 많은 경우 결론은 이미 설계돼 있었어. 그래서 뇌를 지키려면 정보만 볼 게 아니라 반복의 패턴과 감정의 순서를 같이 봐야 해. 첫째, 익숙함과 진실을 분리해. 많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맞는 말은 아니야. 둘째, 문장보다 출처를 봐. 누가, 왜, 어떤 맥락에서 말하는지 확인해. 셋째, 강한 감정이 먼저 올라오면 바로 믿지 마. 화, 수치심, 불안이 먼저 움직일수록 판단은 좁아져. 감정이 큰 정보일수록 천천히 다뤄야 해. 넷째, 같은 말을 다른 언어로 다시 써봐. 표현만 바꿔도 허술한 문장은 힘이 빠져. 다섯째, 반대 증거를 일부러 찾아. 내가 틀릴 수 있다는 통로를 열어두는 거야. 여섯째, 혼자 결론 내리지 말고 거리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 가까운 관계 안에서는 프레임에 갇히기 쉬우니까 바깥 시선이 필요할 때가 있어. 일곱째, 자기 대화를 점검해. 내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문장 중에 원래 내 말이 아닌 게 있어. 넌 늘 부족해. 또 망칠 거야. 아무도 널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아. 이런 문장이 익숙하다고 내 진실은 아니야. 오래 들은 말일 뿐일 수도 있어. 마음을 지키는 건 새로운 긍정이 아니라 가짜 확신을 걷어내는 일이야. 사람은 반복에 약해. 그건 약점이면서 동시에 회복의 통로이기도 해. 나를 무너뜨린 것도 반복이라면 다시 세우는 것도 반복이야. 다만 맹목적으로 좋은 말만 되뇌는 건 부족해. 현실을 외면한 긍정은 오래 못 가. 대신 더 정확한 문장을 반복해야 해. 나는 아직 서툴지만 배우는 중이야. 이건 훨씬 단단한 말이야. 뇌는 자주 들은 문장을 집처럼 여겨. 그래서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가 삶의 분위기를 바꿔. 남의 평가를 계속 들으면 그 평가가 집이 되고, 스스로 확인한 기준을 자주 떠올리면 그 기준이 집이 돼. 결국 중요한 건 정보의 양보다 반복의 방향이야. 무엇이 내 안에 살게 될지 그걸 고르는 힘이 필요해.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렇게 물어봐. 내가 믿는 이 말은 진짜 사실이야? 아니면 자주 들어서 익숙해진 말이야? 이 질문 하나가 너를 꽤 많이 지켜줄 거야. 세상은 큰 거짓말보다 작은 반복으로 사람을 바꾸거든. 반대로 사람도 작은 자각을 반복하면서 다시 자기 쪽으로 돌아올 수 있어. 반복된 말은 마음에 흔적을 남겨. 하지만 그 흔적이 곧 진실은 아니야. 오늘 영상이 내 생각을 한 번쯤 멈춰 세웠다면 다음엔 왜 사람은 집단 앞에서 더 쉽게 자기 판단을 잃는지 이어서 같이 풀어볼게.